198화 마지막 밤. 이거는 영호, 광수, 옥순 솔로나라에서 마지막 밤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인데, 영호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영호, 광수, 옥순 중심으로. 이게 옥순님이 이게 후반부로 올수록 확실하게 장단점이 드러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옥수님 분석 때 그 말을 했거든. 옥수님이 통찰력도 있고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옳은 말을 해.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좁고 너무 예민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거를 넘어가거나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 주장 확실하고, 그리고 섬세해서 딱 확실하게 호불호를 말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인간관계에서는 호불호가 너무 확실하다는 게 절대 꼭 장점만은 아니거든요.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를 쓰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부드럽고 온화해서 현혹되기가 쉬워. 실은 옥수님은 그렇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은 가득 찬 사람인데,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기준값이 달라. 나이 들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옥수님이 영호를 대하는 것과 광수를 대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영호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광수는 아직 모르겠는 사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광수는 신비롭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미 한번 답을 내렸고, 영호는 투박하고 내가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답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예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결정돼 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옥순 씨가 물론 뭐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광수 씨랑은 데이트를 안 했고 영호 씨랑만 데이트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수 씨랑 데이트할 때나 같이 얘기할 때 영호 씨랑만 있을 때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그 브랜딩이 중요한 거야. 옥순에게 광수는 신기한 사람, 알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거에는 의사라는 후광도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옥순 씨는 오랜만에 나왔죠. 열린 결말. 항상 그 시즌마다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열린 결말. 이거 하트 그 3초 하려고 선택하는 거야? 아니잖아 하면 선택 방해하는 사람들. 선택 안 해놓고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서 더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 대한 살짝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18기 때부터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또 뭐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번에 옥수님이어서 욕을 덜 먹는 거예요. 이거 항상 그 역대급으로, 이거는 그 나는 솔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야. 자, 니네들한테 보여줄 건 보여줬어? 자, 우리는 일단 선택은 안 하고 여기서 아련하게 끝낼게. 밖에서 따로 만나서 술도 한잔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18기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그 얘기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허무해지는 거거든. 22기 영숙님도 그래가지고 엄청 욕먹고, 근데 이번에 아예 대놓고 밖에서 두 분 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은 22 영숙님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전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옥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말을, 그러니까 저거는 영호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한 거고, 끝까지 예의 있게 행동하지는 않은 거잖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더 알아보고 할 거면 왜 연락처만 받고 뭐 5박 6일 뭐하러 있어. 근데 맞아, 옥수님이 이미지 관리를 잘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말하거나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저 사람의 컨텐츠나 지금 한 행동 자체는 사람들이 기존에 다른 출연자가 했을 때는 엄청 욕먹었어. 예를 들어서 19 영식님이 이거 하트 안 하려고? 그거 하지마. 밖에 나가서 향후에 만나자. 그럴 때 엄청 욕먹었지. 19기에도 엄청 욕먹었어. 대놓고 말했을 때. 22기 때 영숙님 열린 결말 대놓고 말하니까 엄청 욕먹었어. 이번에 옥수님 대놓고 말했는데 벌써 채팅창에도 뭐 내가 옥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나오잖아 벌써.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말투를 온화하게 하고 평소에 배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은 생각해봐요. 19 영식님은 없었나? 진정성으로 따지면 19 영식님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22 영숙님도 진정성 있죠. 지금 유럽까지 날아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만두밥을 지금 두 번을 먹고 있는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브랜딩이에요. 진정성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어떤 이미지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현혹된 결과라는 거지.
옥수님 어제 선택 보고 욕 많이 먹겠다 싶었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까지 비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수에서 봤던,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실컷 5박 6일 동안 좋은 이미지 딱 하고 선택은 안 하고 나가서 저 알아보고 다음, 왜냐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DM은 와. 그래서 열린 결말로 놔두고 DM 받고, DM 받으면 일단 여기서는 두 명의 남자를 사이에서 고민한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두 명이 아니고 뭐 2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2000명까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그렇게 풀을 넓힌 상태에서 내 이미지를 좋게 해서 풀을 넓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날 볼만한 사람들, 그리고 선택을 안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중에 DM이나 이런 거에서 기회는 열어놓고,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전략인 거야 실은. 근데 그거는 영리한 전략인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진정성 있게 최종 선택을 그래도 할 사람이면 하고, 안 하면 그냥 아련하게 끝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심지어 이게 5박 6일은 뭐 짧았다. 뭐 그래요. 짧지.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는 똑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좀 좋은 언행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번에 옥수님은 아예 대놓고 두 사람 다 알아보겠다, 밖에 나가서 알아보겠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빠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왠지 옥수님은 지금 영호에 대해서도 무례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전회차도 왠지 무례하지 않은 것 같아. 무례한 행동은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이게 브랜딩의 힘입니다. 이 정도로 대놓고 그냥 밖에 나가서 둘 다 알아보겠다고 한 경우가 22 영숙님 말고 또 있었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솔직히 매기는 거지. 우리끼리 알아볼게요.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볼게요. 나는 솔로 이거 시간 짧네 해보니까 제가 그냥 따로따로 만나가면서 제가 알아볼게요. 이거거든.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건 뭔데? 그럼 뭐 예고였어? 예고고 본편은 우리끼리 본편 공개 안 합니다. 아니 드립이었던 건 아는데 약간 옥수님이 그런 면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영호가 그만큼 이성적으로 어떤 재미나 호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이게 후반에 치고 올라온 광수와 영호를 그렇게 5대5로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건 영호 씨는 불리한 입장이었던 거지. 그래, 언젠가부터 진짜 그 형커는 그래도 좀 궁금할 때도 있는데 최커는 더 이상 이제 궁금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옥수님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옥수님은 너무 엄격해. 그 옥순사는 너무 뾰족해서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옥수님이 엄격하면서도 순진해. 그러니까 되게 통찰력 있는 사람도 맞고, 그런데 엄격해. 그래서 옥수님의 어떤 그런 대범함과 자신감 있는 모습의 기준치를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옥순 씨가 근데 또 상대적으로 또 순진해서 또 의외로 또 현혹되기도 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옥순 씨의 저런 온화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쉽지 않죠. 부모 입장에서 선자리를 마련한다 했을 때는 현숙님이 훨씬 더 무난하고, 그리고 똑부러지는 모습들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냥 보편적인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내가 유추를 해보는 거지. 영호님, 어느 정도 현실 감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현숙님은, 그리고 그렇게 조건만 따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실은. 조건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어서 영철에게서 결국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지. 광수 씨가 먼저 출발을 해서 옥순 씨 옆에 앉습니다. 광수가 왔을 때 옥순 씨는 광수 씨를 쳐다보죠. 오셨습니까? 네. 광수는 방금 전까지도 대화가 잘 돼서 더 이어서 카페에서도 대화하면 좋겠다. 그렇게 뭐 영철 씨도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둘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이제 영호가 와요. 영호가 오고 있는데도 옥순 씨는 광수 씨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광수 씨와 편안해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가 즐거운 거지. 정신 연령이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상대가 애처럼 보이는데 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이혼수녀 캠프에서 7살 어린 남편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애초에 아들 같은 남자를 원해요. 그러면 정신연령이 안 맞아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면 좋겠지. 근데 나는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원해요. 그러면 정신연령이 했는데 막 나보다 10살 어린 것 같아. 그러면 못 만나겠죠. 그렇게 영호 씨도 괜히 와가지고 뭐 빙글 한번 도는 그런 장난 치고요. 굳이 이런 거를 왜 치는지.
옥수님은 이제 영호에게는 미안함, 광수에게는 미안할 게 없죠. 왜냐면 광수 씨의 마음을 받아주면 그건 플러스지 이 사람에게 미안할 건 없거든. 영호의 마음을 받아주면 그거는 처음에 뭐 첫날, 둘째 날 뭐 초용 선택한다면 영호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거는 뭐 더 플러스가 될 건 아니고 그냥 예상 범위 내고 만약 거절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거절할지 뭐 선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영호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들어. 그래서 영호가 앉아서 안녕하세요. 아까 광수는 얼굴을 보면서 오셨습니까? 하지만 영호에 대해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호에 대해서는 이미 옥순 씨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광수 씨는 진짜 옥순만큼 대화가 되는 사람은 아마 광수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수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광수 씨가 평범한 보통의 여성, 대화가 안 되는 여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광수 씨가 대화가 좀 잘 되는 남성으로 점점 거듭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저 통에다가 낙엽이랑 솔방울 이란 거 모아가지고 그 먼지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감동을 한 번 준 경험을 했어.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걸로 경험을 받았을 때 감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광수는 옥순 씨가 또 생각이 나겠죠. 그런 게 실은 광수 씨에게는 독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옥수는 영호랑 해야 될 것 같다. 풀어야 될 이야기가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영호랑 해야 되는 지금 처음에 영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마지막 밤 2대1 데이트가 됐군요. 광수님이 필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가 진짜 많이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옥수님은 물론 옥수님은 정말 선의로 정말 재밌어서 그렇게 행동한 거지만 광수님은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예의와 개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아무리 개성적인 사람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사회적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고 그 지능이 필요해요. 그 지능이 이제 그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님은 그 초반에 그러니까 물론 광수님이 예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자기의 개성은 좀 감추고 그 중간 비무장지대에서 만나서 서로서로 악수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자기의 개성보다는 보편성을 내세운 예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근데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되고 자기를 좀 튀는 부분은 조금 숨기고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돼야 그게 되는데 근데 지금 광수님은 지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어필하는 식으로 매사에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서 받아도 자기를 계속 어필하려고요. 여기서 이번에 옥수님은 그런 부분을 재밌어하고 근데 그거를 영원히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영원히 재밌어 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광수 씨 말하는 게 재밌죠. 흥미롭지. 광수 씨가 재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또 팀 옥순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용하니까 저랑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저랑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라는 그 말은 어쨌건 상대에게 네가 말 좀 해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영호님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영호는 원래 또 양보가 버릇이 된 사람이지. 제가 자리 비켜도 되는데 나는 이제 점심에도 좀 보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슈퍼데이트를 했으니까 뭐 먼저 하셔도 된다라는 거지. 혹시 좀 부족한 게 있을까봐 먼저 물어봤다. 근데 우리 이거 선택 전에 광수님은 나랑도 대화해봐서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선이 이쪽인 게 광수 쪽이면 이거는 영호 쪽이잖아. 나랑 얘기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거는 영호한테 말하고. 아유, 그런데 광수는 나랑도 얘기해봤다고 배려하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차별하고 있거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필 안 해도 되잖아. 나랑 이 영호 입장에서는 아니 나랑은 슈퍼데이트도 해놓고 지금 영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이게 옥순 씨의 능력입니다. 근데 옥순 씨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안 나빠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봐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 만날 때는 그 내용이랑 맥락이랑 이런 걸 봐야지. 아,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구만. 아, 이 사람은 뭔가 싫고 좋고가 확실한데 싫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아니면 호기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구만. 이게 되게 온화하고 플랫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이 뛰어난 사람일 수 있겠다. 실제로 태도나 이런 거는 기복이 없고 그렇지만 저런 감정적인 차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광수님은 나랑도 대화해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아니 나랑은 슈퍼데이트도 했는데 지금 광수랑 대화했던 거를 언급을 하네? 여기서 영호한테는 네가 얘기 좀 꺼내 라는 식으로 지금 던졌잖아요. 저랑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나랑 없어서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라고 영호는 압박을 해놓고, 그래서 영호가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광수한테는 광수님은 나랑도 대화해봐서 그렇죠. 지금 벌써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광수는 나는 중요한 얘기는 나도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광수가 최종 선택에, 그러니까 옥순 씨가 끼어들면서 의미 뭐 이런 거 말을 또 광수 말은 받쳐주고 도와주고 이러고 있고, 영호한테는 나랑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벌써 이게 다르죠. 영호는 이런 걸 느낀단 말이야. 영호는 굉장히 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영호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를 옥순 씨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해. 그래서 최종 선택에 하면서 뭐 두 사람은 무슨 얘기했냐. 광수는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려다가 뭐 이 사람들도 다 했을 수 있으니까 친구를 만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확고한 광수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놀랐는데 남자들의 선택보다 여자들의 선택이 더 무거운 거 이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거든요. 1대1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나중에 1대1일 때 얘기해도 좋을 텐데, 여기서 영훈 자기도 얘기했는데 광수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놀랐는데, 아니 그 광수하고는 잘 얘기해 줘서 놀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옥수님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잘못해도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눈앞에서 똑같이 최종 선택 얘기를 다 한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하고 이제 딴 옥수님하고 제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나한테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옥수님하고는 내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쵸 옥수님? 여러분 너 나랑 뭐한테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최종 선택 얘기 다 했는데 옥수님이 나한테 최종 선택 얘기 진짜 제가 좋은 얘기 막 해주더라고요. 진짜 나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옥수님이 나한테 최종 선택 해준 얘기 여러분들도 나한테 했는데, 옥수님이 나한테 그런,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빠? 내가 이것도 억지 쓰는 거야? 이게 브랜딩의 힘이다. 그러니까 영호 씨 그렇지 않아도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또 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생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영호한테는 난 뭐 할 얘기 없어요? 라는 질문하고, 광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확실히 그 차이를 느끼겠죠. 영호는 못 느끼면 최종 선택의 경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줬다. 그 말은 영호는 이해해주지 않았다 라는 뜻을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부러 광수 칭찬하고 영호 반응 보려고 했다면 최종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광수에게 최종 선택의 의미는 솔로나라에서의 내 마음의 결과, 그래서 여기서의 모습을 결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대로라면 옥수님을 최종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여기서 그 패널들도 막 그러잖아요. 광수님은 행동한 게 없어요, 영호에 비해서. 근데 옥수님은 그거를 뒤에서 배려했다고 해석해. 그러니까 옥수님도 어떻게 보면 뭐 순진하다면 순진한 거죠. 근데 그 상대가 최종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최종 선택을 포기하면 그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 이게 순진한 사람들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아니면 남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살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센스가 없거나 폭력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아니 누가 지 좋다고 그랬어? 뒤에서 노래 부르래? 딴 데 가주면 안 될까?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네 판단만 중요한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솔로나라 다른 시즌에서도 이제 많이 봤잖아요. 옥순이 영호에게 한 무례한 행동이, 옥순 씨는 진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되게 쿨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인 거지. 내가 느낀 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옥수님은 이제 저런 말에 또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 선택보다 여자들 선택이 더 어려울 거라고도 이해해요. 그렇게 또 자기가 또 이해받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래서 광수는 옥순 씨가 만족스럽고 좋다, 최종 선택하겠다. 그 후에 관계가 발전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지금 끼워넣고 싶지 않다. 광수님 처음 여기 와가지고 예후, 관측 그런 단어 많이 쓰더니 이후로 인터뷰에서는 안 쓰네요. 그런 단어들이 원래 그렇게 버릇처럼 쓰던 단어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야, 너는. 그러면 이제 상대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도 광수 씨가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기다린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죠. 그래서 최종 선택도 내 감정의 무게만 더 생각해도 되겠구나. 나는 광수님이랑 대화하고 되게 심플해져서, 그러면 영호랑 대화하고는 복잡해졌는데 광수랑 방금 대화하고 심플해졌어. 그냥 영호님을 거절을 하든가 그러면.
그래서 물론 미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생각은 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은 신뢰의 도약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광수님이 그럼 최종 선택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의 의미인가요? 이게 광수님은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광수님은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를 대등하게 보지 않아요. 아까 남자의 선택과 여자의 선택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 여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물론 남자 여자는 다르죠. 근데 누군가에게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 수강 신청이라면 옥수는 교수고 나는 학생이야. 그러면 애초에 대등하지 않아요. 옥순에겐 뭘 배워야 되고 그 수강 신청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A뿔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난 평가받는 존재라는 거지. 광수님은 여자에게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한 명으로 난 대시하는 존재고 그 중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본인을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수님이 본 그 그림에도 여자는 목걸이를 하고 빵을 내밀면서 그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잖아요. 똑같은 개념이거든. 근데 영우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저거의 비유가 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광수님에겐 적절하지. 근데 옥수님은 저 비유를 적절하게 생각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강 신청을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남자 어때요? 대등하지 않잖아. 수강 신청이라는 건 뭐야? 일단 이 사람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은 나를 평가해서 A뿔을 주세요잖아요. 평가 받겠습니다. 대등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좀 이건 억지스럽지만 등록금도 내야 돼. 등록금도 내고 평가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영우 씨 입장에서는 저게 납득이 되더라도 저거를 수용할 수 있는 비유냐고. 저거는 대등한 남녀 관계에 대한 비유로는 적절치 않아요. 근데 옥순 씨는 저 비유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내가 남자들을 평가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한 학기 동안 지켜보고 평가를 그다음 함으로써 A뿔은 한 명만 줄 수 있겠죠? 옥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다음 옥수님의 평가를 기다렸다가 그 평가에 따라서 한 명만 살아남는 그 구조를 지금 광수님은 예시를 든 건데 그게 남녀 관계야? 왜곡된 남녀 관계죠. 그렇게 되면. 근데 옥수님은 그걸 좋다고 듣고 있으니 그 둘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의미라는 게 그래서 초용 선택이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을 넣은 상태인가요? 광수는 저 비유가 본인 너무 마음에 들어. 저 비유가 얼마나 남녀 관계를 왜곡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지를 광수님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자는 등록금을 받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광수님의 그림 속에 목걸이를 좋아하고 뒤에서 빵을 내미는 남자. 그게 지금 정확히 이 표현, 이 비유랑 일치하거든. 좀 슬픈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수님하고 옥수님이 실은 서로 약간 독이 된 면이 있어요. 옥수님은 광수님이 저렇게 현학적이고 잘못된 비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푸시를 한 거고 위스키통인가요? 거기다가 낙엽이나 이런 걸 넣은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더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좋게 봐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 된 거고 실은 광수님도 옥수님한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옥수님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광수님이 객관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진짜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는 애초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잰다? 잴 수 있죠. 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재는 동안 상대는 재? 알았어 그럼 더 재. 넌 계속 재세요 하고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거야. 누군 잴 줄 몰라서 안 재나? 내가 재는 동안 내 기회를 놓치니까 못 재는 거지. 근데 광수는 지금 옥수님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푸시했어. 책임지지 못할 만큼 푸시를 해버렸어. 그래서 옥수님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긴 했지. 그래서 광수 씨 말에 이제 넣은 상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수강 신청을 넣은 상태냐? 그러니까 옥수님은 광수님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두 사람만 뭔가 이 아는 말인 것처럼. 근데 이제 광수 씨가 어려운가? 죄송해요. 너무 어렵게 제가. 이게 처음에 소설 쓰는 사람들이 무조건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인데 문장을 난해하게 써놓고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너무 어렵게 썼나? 하면서 우쭐해. 글을 많이 쓰면 글을 쉽게 쓰게 되거든요. 글을 쉽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알아. 글을 문장도 짧고 쉽게 말하듯이 쓰는 게 좋은 글. 근데 나도 처음에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글 쓰고 막 그랬을 때는 그 글을 보고 친구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약간 내심 뿌듯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광수님이 어려운 비유를 해서가 아니라요. 광수님의 비유는 남녀 관계에 적절하지 않은 남녀 관계를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드러난 비유였기 때문에 영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넣었냐라는 것이 초연 선택이 끝나고 나서 뭐 늘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광수는 자기가 이제 어렵게 말했나? 사람들이 내 말을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약간 희열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난 학기는 솔로나라 안에서 다음 학기는 솔로나라 밖에서 아니 영호가 지금 이걸 못 알아들었겠냐고. 지금 영호가 저거 자체를 몰랐겠냐고 솔로나라 밖에서. 근데 이제 그 신청을 넣었다는 말이 초연 선택을 하기로 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신청을 넣었다는 말이 그냥 마음을 표현했다는 말이냐 그게 애매한 거잖아 지금. 영호는 그걸 궁금해한 거지. 지금 여기가 이번 학기가 여기고 다음 학기가 솔로나라 바뀐 비율을 모르겠어? 영호 바보 아니에요. 근데 영호 씨가 그 수강신청을 넣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수강신청을 넣었다는 게 초연 선택을 하기로 맘먹었다는 것을 내가 표현했냐는 질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음을 표현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영호 씨가 애매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오히려 못 알아들은 쪽이 누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이,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뭐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죠. 수강신청이라는 게 이게 좋게 말하면 참 겸손한 표현인데 광수 씨가 가진 그런 왜곡된 이성 관계의 관념이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 같아요. 광수 씨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옥순 씨가 어쩌면 뭐 바라는 비유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옥순 씨는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뭐 진짜 재밌지 않아요? 지금 옥순 씨 광수랑 영호 1대2 데이트 중이에요. 지금 영호가 남사친이고 남사친한테 새로 만난 남자 자랑하는 시간 아니고 광수 씨 재밌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뭔가 비유를 잘하면서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잖아. 그럼 되게 명쾌하다? 되게 사실 엄청 심플한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썸 타고 있는 사람인데 얘가 남사친 말투 자랑을 한다고 쳐봐요. 빡치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영호 얘기해서 얘기를 하니까 영호 씨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옥순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긴장이 커지는 거고 옥순에게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든 긴장감이든 둘 중에 하나가 오를 수밖에 없게 지금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옥순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겠지. 저게 저 자리에서 직접 안 당하면 옥순 씨 자체가 워낙 온화하고 차분하게 말투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영호 당사자 입장에서 당해보았다는 그 상상을 안 하면 옥순 씨가 뭘 잘못했나 싶을 거예요. 근데 저 상황에서 내가 영호 씨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광수 씨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옥순에 대입해서 각각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봐. 어떨지. 영호에게만 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세 사람한테 각각 다 대입해서 생각해봐. 지금 어떤 감정일지. 옥순 씨는 지금 신났어요. 그러니까 광수도 내가 알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마피를 하는 거지. 광수는 내 비유를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해. 재밌어.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영호는 그러니까 지금 영호 씨 내가 그러니까 영호에게 더 몰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각각에 다 몰입해보라는 거야. 근데 옥순 씨의 저런 태도는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옥순 씨의 저런 말투나 그리고 저런 거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상대가 느꼈을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옥순 씨의 온화한 말투만 보면 저렇게 차분하게 참 말씀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또 진짜 하면서 막 광수 씨 칭찬해 주니까 뭐 자기가 대신 신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호응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호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 쓰이죠. 옥수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고 광수님도 분명 저처럼 옥수님께 마음이 있어서 다가가는 건데. 그렇지. 경쟁이지. 경쟁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일이 초용 선택인데 초용 선택 바로 직전을 앞두고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긴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아직 뭐 옥순하고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당연히 뭐 광수님이 라이벌이고 그렇게 된 게 당연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 그래서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면서 옥수님이 선택을 받겠죠. 그래서 영호는 일단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1대1 대화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고요. 옥수는 저희는 자꾸 타이밍이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긋나지 않은 거지 그래도 광수가 찾아와서. 근데 이제 광수 씨도 이렇게 약간 그 의미 부여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슈퍼데이트 때 영호를 언급했던 이유가 먼저 말을 많이 걸어서. 그래서 영호 씨는 나한테 그냥 말을 많이 걸었고
광수는 그렇게 대화했는데도 별다른 시그널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나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자작시를 선사를 해주고, 그래서 광수님이랑은 뭔가 어긋나네. 이 말은 뭐야? 광수가 자작시를 조금만 일찍 줬어도, 그 마음 표현을 좀만 일찍 했어도 인터뷰에서 광수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겠을 텐데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영호랑 데이트해야겠다라고 말을 한 거는 광수가 나에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해서였던 거잖아. 광수는 그런 걸 먼저 주는 게 더 괴로울까 봐.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를 상대를 또 배려한 것처럼 이렇게 또 싹 포장을 해버리는군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주는 게 더 괴로울까 봐. 그래서 광수님이 생각하는 속도가 느렸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옥수님의 이런 부분도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포함된 거고, 상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재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가 옆에 옥순 씨가 똑같이 앉아 있을 때 광수 씨가 그냥 말 걸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 옥순 씨는 광수 씨가 자기에게 말을 하면 광수 씨에게 쓸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수는 옥순이 자기한테 그냥 써주길 바랬겠지. 그러니까 이 상대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옥순 씨가 가진 장단점을 이제 잘 알려면 옥순 씨가 가진 저런 온화한 말투와 어떤 기품 있는 제스처, 태도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옥순 씨가 가진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그래서 시그널이 늦어진 이유가 내가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옥순은 그것도 나에게 배려였군요. 이 옥순 씨도 좀 편견이 있죠. 광수에 대해서 한번 좋게 보이니까 이제 계속 좋게 보이는. 영호에 대해서는 한번 투박하고 내가 바꿔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고민의 압박을 주기가 싫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언급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안 한 이유는, 그거는 고민의 결정을 떠넘기는 거죠. 나는 말해버리면 끝 이거니까. 근데 이제 광수 씨가 생각하는 이게 또 이상적인, 이것도 연애관인데,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매력을 탁 발견해서 나를 게 관심을 가질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광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건데, 어떤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근데 실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대화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그제서야 호감이 커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 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옥수님은 전 광수님이랑 대화하고 나면 편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광수님의 말에 감동받았고, 광수님은 어른이다. 광수님을 이제 어른으로 판단하는 옥수님. 저렇게 이제 한 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광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관계가 친밀해졌어요. 두 사람이서 뭐 연인이 되거나 가족이 됐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가 쉬운 거야. 지금 옥수님은 광수는 어른, 영호는 내가 고쳐줘야 되는 약간 중학생, 약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 지금 광수님 같은 경우는 인정 욕구도 굉장히 크고 본인을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나 이런 부분이 조금 삐그덕된단 말이야. 상대가 어떤 A를 질문해도 바로 A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를 어필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할 때도 그냥 제 친구들은 요즘에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이번에 위스키에 빠져가지고 맨날 위스키 얘기만 해요. 그래갖고 내가 위스키 얘기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 대답을 안 하고 뭐 다들 한 자리 해가지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아이여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수님이 광수님하고 만약에 광수님 같은 사람이랑 잘 지내려면 어른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아이여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나서지 못했던 것을 어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포장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옥수님은 또 그렇진 않으니까 한번 이 사람이 또 어른스럽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엄청 배려한 거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패널들이 보이지 않게 배려한 게 아니고 배려가 보이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 영호는 계속해서 직진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광수가 들어오고 영호가 광수와 바톤 터치를 하고 내려옵니다. 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멍 때렸지. 초조한 모습으로 멍 때리고 있었어. 또 왜 초조해서? 여기서 이제 또라는 말을 붙이면서 영호는 자신감 없고 초조해하는 사람으로 또 지금 프레이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되는 관계, 1대1 관계일 줄 알았는데 그 관계에 어쨌건 광수 씨가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옥순 씨가 광수 씨를 끼어 놓았는지, 어쨌든 영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 서운함을 티를 내는 게 하남자고 하여자고 그렇지만, 어쨌건 영호 입장에서는 우리 둘 사이에서 관계가 잘 무난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나를 다른 사람하고 1대1로 5대5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왜 초조했어? 초조해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나는 뭐 광수랑 영호 씨랑 1대1인 거 몰라? 5대5인 거 몰라? 그래서 초조한 거예요. 아, 초조할 수 있지. 본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남자 입장에서 당연히 초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또 영호가 구구절절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이 또 왜 초조했어 물어볼 입장은 아니야. 초조해할 수 있고 긴장할 수도 있지. 여기서 만약 옥순 씨가 지금 다른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여성하고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다 했을 때 본인은 뭐 안 초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옥순님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는 거니까 그걸로 뭐 뭘 하는 건 아니고 내 감정이 뭐 긴장되고 초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영호는 아니 뭐 그걸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 감정이 이제 그렇다. 여기서 두 분의 장점이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요. 정말로 다르다. 막 이러면서 결국 이것도 광수랑 비교잖아요. 영호는 나한테 직진 엄청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광수를 만나보니까 아 광수 씨 장점이 대단하더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 여기 오늘 나타난 사람이랑 동점이 돼 있는 이 상황이 영호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조하고 기분이 나쁘려면 나쁠 수 있겠지. 그래서 근데 영호님이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초조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동안에 노력해온 나보다 지금 뒤늦게 후발주자가 나랑 지금 똑같은 점수래. 그러면 나는 거의 진셈이거든? 근데 초조해하지 말래. 뭐 어쩌라는 거지? 이래서 수강 신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옥수님이 좀 가르치려 들거든 사람을. 근데 특히나 영호님에 대해서 더더욱 가르치려고 들어. 그래서 어쨌건 내 앞에서는 초조한 티를 내지 마라. 내가 너를 초조하게 만드는 광수와의 비교는 계속 하겠다. 하지만 너는 그런 초조한 태도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너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줘. 너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말을 나는 조심하지 않겠으나 너는 감정, 그거에 영향을 받은 너의 감정을 내 앞에서 티내지 말고 네 감정을 숨겨, 표현하지 마.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영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도 존중해 줄 거고 옥수님도 옥수님 말의 인생을 살고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되 나는 어쨌든 내 마음은 변함없다. 이렇게 내색 안 하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걸 경험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미 광수 씨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 데이트가 끝이 나고 그래서 영호는 지금 잘 풀리다가 안 풀리는 이런 상황도 답답할 거고 그렇잖아도 지금 자신감도 없고 눈치도 보는 성격인데 이런 것도 더더욱 괴롭긴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옥수님이 보는 영호님이 날카로워요. 옥수님이 스마트한 사람이 맞아. 통찰이 있고. 그러니까 옥순이 본 영호는 정확히 맞는 부분은 이제 눈 감아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내 행동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광수님이랑 이렇게 겹칠 줄 몰랐네. 마지막 날 밤 이렇게 3명. 결과를 알 수 없는 3명이 또 이렇게 한잔하는군요. 그리고 영호도 마지막 날이니까 무언가 노력을 해야죠. 영호는 뭘 그리네. 제가 옥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도 상기시키며 이런 기억을 남기게 해줘서 고맙다. 진짜 이거를 근데 그대로 똑같이 이 찢어진 것까지 똑같이 했네. 그러니까 광수 씨는 그거에 대한 변명을 옥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상대에게 선택을 떠넘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건 마음을 표현해야지 선택을 떠넘기는 게 아니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사귀는 거고 상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지. 나를 알아볼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옥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아침이 돼서 영우 씨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상철과 같이 길을 나섭니다. 무슨 꽃을 할 거냐? 꽃을 사러 가는 거죠. 백합. 옥순 하면 백합이 떠올랐나 보죠.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건 아마 솔로날에 나오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거부당한다 해도 이건 운명이라니. 영호도 가서 이제 꽃을 준비하러 가고 광수 씨도 이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에서 그래도 먼지를 털어내는군요. 이렇게 이제 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나름 선별을 했겠죠? 그냥 아무 낙엽이나 막 갖다 줍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불쏘시개도 아니고 꽃이나 이런 건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변에 낙엽, 나뭇가지, 솔방울 이런 것들을 담았어요. 저거를 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걸 만약 받았다 생각하면 그 의미가 있는 것까지도 알겠어. 근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솔방울까지는 이해해. 이쁜 솔방울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면 그러면 뭐 먼지 털거나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도토리, 솔방울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건 왜냐면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하려면 뭐 서랍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나뭇가지, 낙엽 이거는 좀
약간 처치곤란이지 않아? 기억을 담고 벌어진 것들을 담아본 옥순 씨는 광수 씨를 이미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만의 어떤 세계가 강하고 그 안에서 본인의 성찰을 하는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광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광수 씨의 저런 행동 하나하나에 광수 씨도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지만 옥순 씨는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려고 하겠죠. 나는 솔로는 낙엽처럼 떨궈진 분들이 오는 것 같다. 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나는 솔로에는 되게 그 우리의 눈높이를 높일 만큼 관종기는 있지만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결혼 시장의 눈높이를 높여서 탈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낙엽처럼 떨궈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겸손한 말 아닌가요 이건? 나는 솔로에 출연하신 다른 분들까지도 조금 그러니까 겸손의 말 같긴 한데 조금 폄하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주어서 기회를 주는 게 나는 솔로와 같지 않나.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녔고 여기에 온 추억을 선물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광수 씨가 이렇게 길에서 추억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 옥순 씨는 미경 씨에게 광수님 너무 괜찮아 하면서 또 광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후반부에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호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말실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전날 영호님에게 슈퍼데이트권 쓸 때도 광수라고 불렀고 다음날 영호랑 데이트할 때도 영호를 광수라고 불렀고 그리고 광수 얘기도 따로 또 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지금 머릿속에 이제 광수 씨가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거면 광수 씨를 그냥 선택하지. 또 이렇게 광수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게 이게 이번 옥수님이 이게 역대 나는 솔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또 보여주는구나. 뭐 근데 또 좋게 보기로 하면 옥수님이 또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주긴 했어요. 그 정말 솔직한 게 밖에 나가서 두 사람 다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택 안 할래요. 오, 솔직해. 솔직해가지고. 뭐 다른 기수에 밖에 나가서 두 사람 다 알아보고 만날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선택을 안 했으니까 DM은 주세요. 이게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광수님한테 최종 선택 의미가 뭔지 물어보지 않아서 어제 이제 따로 물어보러 갔는데 선택한 여자와의 시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냥 도출되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생각 없다거든. 상대에 맞추겠다. 란 말이지. 그래서 선택한 여자와의 시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도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막 옥수님이 말하니까 여기서 막 미경님이 리액션이 좋아하죠. 상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상관없고 오로지 스스로에 대한 평가다.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다. 자신감이 없어서 데이트권 나한테 쓰라는 말도 못한 사람이 안 보이는 배려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정도니 뭐 뭔들 감동이 안 되겠어. 그래서 여자의 최종 선택이 훨씬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준 점. 이렇게 되면 밖에서 사실 영호만 알아볼 게 아니라 광수님도 너무 알아보고 싶다. 두 사람 다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요. 두 사람 다 알아봐. 다른 기술분들도 알아보고 뭐 하면서 다 만나니까 뭐 그게 뭐 뭐라고 할 건 아니지. 마지막에 두 명 고르기 위해 선택 안 하겠다는 거 보고 상대방 마음에 저 멘트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놀랐네요. 현혹이 돼서 안 보였던 거지. 실은 지난주부터 전조는 다 있었어요. 반대로 남자가 자신을 두고 저런 멘트를 알렸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도 루메르님 말씀하신 16현숙님도 비슷하게 했지만 욕 엄청 먹었어. 제가 너무 재는 것처럼 보일까 봐. 나 나빠요? 그때 유명했던 대사였죠. 나 나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힘들어했던. 그렇지만 그래도 16현숙님은 최종 선택을 하기는 했을걸? 그때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지. 근데 당연히 재야지. 잘 재는 게 중요하지. 애초에 광수님은 이런 연애가 이런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재고 그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래서 그 물질을 들고 있는 여성이 광수님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호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고. 그러니까 잴 수 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가 느끼는 것도 배려해주고 고려해준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 그래서 뭐 눈물 날 뻔했어. 어쩜 그렇게 멋있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어딨어? 대안이 없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안이 없는 멋있어 보이려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어른이야 진짜. 광수 씨의 그런 말들로 이제 어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명하다고 그 대등한 연애를 해봤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거나 그 연애에 대해서 의뢰 연애를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잰다 싶으면 굳이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연애 자체가 자기가 이제 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쟤더라도 상관이 없겠지. 밑에서 그때 광수가 부릅니다. 이때 이제 광수가 부르니까 옥수님의 여기까지 달려 나와가지고 저 옷만 가리고 내려갈게요. 지금 광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왜 영호를 계속 끝까지 안고 갔지? 그냥 광수만 알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광수는 기다리고 이제 영호 씨도 꽃을 사가지고 옵니다. 광수를 보고 여기서 옥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광수. 영호도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늦었죠. 광수가 프로포즈 하러 온 거죠. 준비한 거. 바로 할 거면 광수 씨도 자기가 이제 할 거 하고 뭐 옥수님 이렇게 밖에서 이제 기다리시면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광수도 이제 나름 영호를 배려하는 거죠. 여기에서 옥수님 뛰어가지고 와. 완전 지금 옥수님의 행동 제스처 이런 게 옥수님의 감정이 너무 잘 드러나죠. 막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 싹 하듯이 살짝 거의 이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왔어요 이렇게 해서 막 오죠. 광수는 이제 여기서 광수가 얘기 나누고 영호에게 이제 가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 나누자. 꽃은 시들고 향기도 사라지지만 여기 있는 거는 더 오래가는 그런 거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시든 것도 아닌 낙엽이랑 향기가 없으니까 안 사라지는 거 아니야? 저의 자산은 줄지 않습니다. 왜냐면 없기 때문이죠. 이미 이 낙엽 꽃은 시들지만 낙엽은 바스러지잖아. 아무튼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배울 점이 있군요. 꽃보다는 화려함이 덜한 거를 담았죠. 그래서 위스키 상자도 재활용됐군요. 그래서 향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면서 디퓨저냐고 하는데 뭐 담았다는 거 자체 행동 자체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솔로나라 25번지의 흔적들 이분들이 뭐 낙엽이나 솔방울이랑 관련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꽃이 되지 못한 낙엽들도 낙엽이 꽃이 되지 못한 게 맞나요? 광수님? 아닌 것 같은데. 어? 변치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미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억에 있는 통에 담아봤어요. 그렇게 광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한 번의 이야기가 쉬웠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뭐 마중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뭐 배웅이지. 잔잔한 감동. 생화는 며칠 내에 시들어버리지만 근데 지금 이 인터뷰가 영호에게 생화를 받고 나서 이 인터뷰를 했다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하죠. 지금 이게 시간순을 잘 생각해야 돼요. 광수에게 저 낙엽 받고 인터뷰하고 영호에게 생화를 받은 게 아니고 광수에게 낙엽 받고 영호에게 생화 받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가지고 생화는 며칠 내에 시들어버리지만이라고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광며 들었어요. 이미 광며 드신 상태야. 그래서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물론 광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그래서 감동했어요. 지금 광수님이 잘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한 거고. 그래서 막판에는 광수님이랑 함께한 시간들에 감동한 순간들이 많아서 광수님도 밖에서 더 알아보고 가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최종 선택을 두 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저는 두 사람을 최종 선택한 거고 최종 선택의 의미가 수강 신청 더하는 의미니까 나는 두 사람을 최종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그거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밖에서 알아볼 거라는 거고. 그러면 원래 옥수님은 밖에서 알아본다는 의미가 최종 선택이 밖에서 알아본다는 의미였으니까 두 사람을 다 최종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수는 옥수님이 좋은가요? 네. 대화가 잘 통한 게 가장 컸던 것 같다. 광수님의 어떤 의중을 더 추가적으로 알아서 해석까지 해주니까 실은 광수님에게 옥수님은 진짜 귀인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 놓치는 게 광수님에게는 여러모로 독인데 그래서 저만 잘 통했나? 아니에요 잘 통했어. 옥수님도 지금 광수님에게 지금 완전히 광며든 상태란 말이에요. 좀 광수님이 밖에서 잘 만났길 바랐는데 옥순 그 자체인 백합 이거 백합 사왔고 그래서 이거 하나 사왔고 근데 이 영어는 이런 게 옥순이 보기에 별론 거야. 이거는 엄청 진지한 내용 아니고 금방 읽는 거야. 한번 봐봐 이러면서 되게 막 이 자신감 있게 못한단 말이야. 엄청 진지한 내용 아니야. 금방 읽는 거야. 지금 읽어도 되고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 아니니까 자기 거를 자꾸 축소시켜서 말한단 말이야. 담백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고마워요. 꽃 저한테 직접 주세요. 그래서 미안해. 너무 오랜만에 꽃을 줘서 그래서 이제 꽃을 전해주고 자기 옷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하고 백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옥수님 때문에 처음 하는 거 많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낙엽과 생화 서로 다른 향을 지닌 두 남자의 선물. 낙엽이 향이 있어? 그래서 좀 뚝딱거리는 표현 방법과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거 자체가 영어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게 참 귀신같이 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뒤에 좋아요가 안 붙으면 안 좋은 거더라고. 그래서 차지한 마음속 비율은 5대 5가 됐어. 두 분의 매력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재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광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 핑계 대지 마. 본인이 재면 재는 거지. 응? 재는 게 맞는 거라고. 대신 잘 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아니 뭐 광수가 말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잘 재고 싶은 거고 잘 재는 거잖아. 근데 뭐 광수 씨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광수 말을 끌어들여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는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옥순 씨도 두 사람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요.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영호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최종 선택, 옥순에게 최종 선택하고요. 광수 씨, 최종 선택, 늙고 낡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저에게. 에이, 뭐 광수 씨가 뭐 늙어요. 여기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지. 광수 씨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야? 늙고 그리고 버려진 낙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줘서 저의 운명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게 최종 변론인가요? 여기서는 관측이라는 단어를 또 쓰네요. 이 문장 같은 거는 또 준비한 문장일 테니까. 그래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질문. 태어날 때부터 예뻤는데 왜 이제 왔니? 그렇게 옥순님은 두 사람에게 선택을 받고요. 저는 솔로 날아와서는 바깥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감정 깊이 느꼈고 그렇죠. 내게 한결같은 진심을 보여줬던 영호님과 광수님. 광수님은 한결같진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카드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질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광수의 마지막 질문이 그렇게 또 감동적이었어? 그게 또 감동적이었다고 또 광수한테는 한마디 또 얹고 영호한테는 그냥 전해주고 저는 이곳에 연애 상대가 아닌 배우자를 찾으러 온 만큼 100% 확신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선 현실에서 옥순으로서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아니 누구는 가볍게 와가지고 선택한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까지 선택했던 사람들 싸잡아서 지금 100% 확신 있는 게 본인에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알겠지만 현실에서의 옥순으로서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곳 솔로 나라에서의 최종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솔로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 그 시간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너네도 콘텐츠 볼 만큼 봤으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끝. 그렇게 이곳에서의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더 깊게 시작을 주말에도 만나고 영훈님은 평일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방송에서 그냥 순진하게 다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출연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옥수님이 또 순진하니까 저걸 입 밖으로 다 꺼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최윤 선택 여기까지는 요식행위고 솔로나라 이거 뭐 카메라 있는 거 불편하잖아. 우리끼리 만나서 따로따로 알아보자고. 저는 두 사람이랑 다 썸을 탈 테니까요. 두 사람 다 시간 내서 나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뭐 2대1 데이트 하죠. 최종 선택을 안 하고 두 사람을 다 뭐 걸쳐 놓는다. 아니면 한 사람과 걸치는데 이 사람에게 확신을 갖지 않고 최종 선택 안 하고 나간다. 이게 이분들은 이게 참 재밌고 그런 장면이겠지만 최종 선택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만나봐요. 뭐 데이트도 합시다. 밖에 나가서 데이트해요. 두 사람 누구라도 지금 더 알아보고 어쨌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두 사람과 각각 데이트를 해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팔짱 끼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아. 나의 어떤 이런 코리안 스타일로는 솔직히 조금 좀 따라가기 버겁다고 할까? 자, 여러분, 자, 두 분 다 제가 배우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각각 데이트 해보게요. 자, 내가 방금 저 말 들었죠? 저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한 거라 여러분들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 후보니까 자, 수강 신청 다음 학기 수강 신청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A뿔을 줄 겁니다. 자, 한 명만 패스해요. 아시겠죠? 자, 팔짱. 나는 너무 과감한 모습 같아요. 그래서 광수도 이것도 흥미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말에만 시간이 되니까 주말마다 노력을 해보겠죠. 이제 나가면 막 DM 쏟아지고 할 텐데 뭐 당분간은 옥수님을 좀 뭐 만나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낯솔사계 영숙 옥수님과 대화해봐야 하는 부분이라 꼭 결혼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열린 결말이잖아. 그렇게 이들 셋은
모두 노력하였습니다. 열린 결말 드립을 치진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 뭐 편지를 쓴 그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 옥수님, 영훈님, 광수님 재밌었습니다. 네, 되게 강렬한 캐릭터들이었고요. 덕분에 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